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썸네일 이 글자 문구를 좀 앞에 가시는 분이 좀 위험하게 시승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 타이틀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제 댓글을 많이 다는 채널이 아닌데 149개 물론 여기에 제가 몇 개 단 것도 있지만 달았는데 대체적으로 댓글을 다신 분들을 보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전거를 갖다 약간 혐오, 그러니까 로드사이클을 타는 분들을 혐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뭐 민폐를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형태는 아니에요. 그 몇 분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을 욕먹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이클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사이클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을 어떻게 받냐면 사이클을 입문하시고 어느 정도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조금 타셨다면 거의 평지에서 시속 30 정도 유지하는 건 아주 쉽게끔 쉬운 정도로 속도가 나오죠. 보통 30 정도는 쉽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다양한 뭐 아주 경력자에서 뭐 국가대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경험상으로는 평지에서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일반 도로에서 탈 때 30 정도를 낼 수 있는 분이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려갈 때 페달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30을 유지하고 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속도로 느껴집니다. 체감 속도라는 게 있죠. 같은 시속 30이어도 내가 페달을 돌리고 있을 때 30과 그 속도와 내리막을 갈 때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감속을 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감속 때문에 낙차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를 잡는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 내가 원리를 알고 왜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알고 잡는 거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잡는 거. 그러니까 난 감속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감속을 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감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감속을 하되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고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저한테도 많이 들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서울에 사니까 남산이라는 언덕을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남산을 올라가는 이유 중은 다양한 SNS에서 남산 올라가서 인증샷을 주차장에서 서울 N타워를 놓고 찍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길 가야지 하고 가셨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산 다운힐 같은 경우도 경사도가 뭐 심한 데는 10% 정도가 나오는데 거길 내려갈 때 컨트롤을 못하고 감속을 하는데 감속하면서 컨트롤 안 돼가지고 낙차를 하셔가지고 낙차 사고 그리고 흔히 뭐 들리면 안 되겠지만 사망 사고도 이런 얘기도 종종 나오는 게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내리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지도 중요한데 내리막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 말씀드린 대로 것처럼 관성이나 뭐 이런 거, 뭐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하시고 하면 뭐 좋겠지만 우리가 과학자가 아닌 이상 뭐 다들 보면 이제 뭐 인앤 아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도로를 갖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도로에 저 구간이나 내리막 구간에서 자전거나 차나 비슷하게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서 뒤에서 차가 과속을 하거나 갈 때는 당연히 가장자리로 비켜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도하고 내가 차와 같은 속도로 갈 때는 차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같이 가주시는 게 오히려 라이더한테 안전을 해요. 근데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댓글에서 얘기들은
자전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전거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키는 건데,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계신 분도 이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형태를 갖다가 뭐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니까 이 올린 제가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물론 그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자전거에 혐오하는, 자전거는 도로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의 댓글들이 대체적인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감속을 해라. 무조건 감속을 해라. 차가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셨던 분들, 타는 분들이라면 이해는 하실 거예요.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나보다 빠른 속도로 가. 그래서 내가 감속을 해서 피해 주려고 하는데 맨홀도 있고 이런 형태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갓길로 가는데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피하다가 오히려 낙차하는 경우도 많고, 제 앞에서 그렇게 낙차하신 분도 봤고.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물론 차를 위해서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양보를 해주다가 내가 다쳤을 경우는 서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답답한 건 이해는 합니다. 물론 저도 운전을 하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은 길어봤자 1분, 2분 정도인데, 그것만 조금 누군가의 가족이고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안전을 조금 지켜준다고 해서 1, 2분 엄청난 손해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댓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 봤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농담이. 제가 자전거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골프 못 쳐도 괜찮아요. 잘 치면 좋고. 근데 골프 못 친다고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은 만약에 잘못할 경우 본인이 죽을 수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배우셔야 되고, 내리막길도 배우셔야 되고, 평지 가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이게 배우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즐거운 걸 갖다 더 즐길 수 있는데, 무조건 브레이크를 잡고 무조건 감속을 하고 뭐 이런 형태면, 아마 어느 분한테는 제가 그랬지만, 그러면 산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산에서 타면 또 그러겠죠. 왜 등산로에서 타느냐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그냥 자전거가 싫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좀, 내가 자전거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는 분이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요 영상을 남겨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이제 썸네일이죠. 썸네일 여기 위험한 형태의 로드 다운힐 이러면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42km예요. 근데 출발할 때 뭐 보면 39km 가다가 뭐 51km 이렇게 올라가죠. 62km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뻥 뚫린 도로에서 내려갈 때 이 속도를 내라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를 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인데 위험에 빠지기 위해서 여기서 시속 100을 달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운힐에서 내리막에서 시속 100을 자전거로 내기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속도 됐을 때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벨이 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달리는 속도.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브레이크 잡고 내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브레이크 잡으면 안전하니까. 안전하는데 느린 속도가 안전할 수는 있어요. 안전할 수 있는데 멋모르고 브레이크를 잡다 보면 바퀴가 잠겨가지고 낙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브레이크를 천천히 잡고 가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를 잡고 안전하게 가는 게, 속도를 감속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좀, 속도가 느리니까 안전하잖아, 이런 생각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댓글에 보고 다른 뭐 하면 저 그러다 넘어졌어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요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하다가 낙차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했는데 썸네일을 뽑았더니 지금 보면 조회수가 거의 34,000 정도 되는데 그 6월 17일 날 지금 올린 게 대략 17일 날이고 지금 12일 정도 지났는데 12일 만에 34,000 정도 그 조회수가 제 영상에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와, 이 문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내리막길에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댓글에 달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뭐랄까 자전거가 난 너무 싫어. 자전거가 도로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싫어. 라는 형태의 그런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일부는 자전거를 타고 계신 분들이고 좀 안전하게 타라는 좋은 취지로 얘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는 당연히 뭐 조심히 타라는 건 당연한 말이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진짜 조심해서 타라는 거고 그 안전하게 탔으면 좋겠다. 근데 재미난 건 엄지척이 200 어디야 213개요. 그 이 좋아요가 지금 조회수는 34,000 정도 되는데 213명 정도가 따봉을 날려주셨는데 내리막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리막이 무서워서 경험이 있거나 낙차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하고 경험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지는 자기 능력껏 내가 페달을 굴려서 가기 때문에 페달을 들 굴리면 속도는 감속하고 브레이크 잡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브레이크가 되지만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꽤 많은 뭐 십몇 년, 15년 막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한 건 몇 년 안 됐지만 그 사이에도 내리막길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는 게 뭐냐면 내리막길은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도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넘어져서 뭐 병원도 실려가고 해봤지만 물론 그 당시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니 너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이런 형태예요. 프로도 넘어져요. 프로도. 세계 선수권 대회. 그분들은 왜 넘어지냐면 기록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달리는 거고 우리는 동호인이잖아요. 동호인이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타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금 이제 이 속도를 갖다가 53, 60 뭐 요걸 갖다가 본 그 나만의 이걸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이때까지 여기를 가봤을 때 재미난 건 여기에 저보다 빠르면 빨랐지 느린 사람은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구간이 내리막이 뻥 뚫려서 쭉 가는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전해야 된다는 건 공감은 다 똑같이 하시는데 악플 달린 게 좀 그냥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란이라고 하죠. 자란이 그냥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받쳐서 뭐 없어졌으면 좋겠다. 진짜 막 그런 나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진짜 재미난 거는 그분들 채널을 이제 이렇게 있으면 뭐 들어가서 보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익명성 때문에 그냥 악플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다 가보면 없어요. 거의 영상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보면 다 없는 익명성 때문에 그 뒤에 숨어서 그냥 악플을 다시는데 뭐 그런 마음은 이해돼요. 자전거들이 도로에 나와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뭐 한다 이런 부분 이해하는데 저도 사실 밖에 나가서 운전할 때 사이클 대열이 지나가면 좀 떨어져 지나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한 분이 너무 무너지면 제가 그 교통에 대한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줄 때 거의 외제차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피해서 갑니다. 뭐 피해서 가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잠깐의 흐름이 교통 정체가 저한테 굉장히 크나큰 데미지를 주진 않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내가 자전거를 즐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나한테 주는 피해는 심하진 않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자전거를 타서 그러겠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누군가의 친구고 그분들이 좀 탈 수 있게끔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 있으면 조금 피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차가 지나가면 가장자리로 비켜주고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리막길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내리막길은 차들도 국도에 갔을 때 내리막을 갈 때 상당히 느린 속도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차한테 양보해 주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 이 장르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뭐 이해해 주시고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친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뭐 두서 없습니다. 오늘 두서 없는데 좀 너무 안타까운 글들이 너무 많아요. 막 그 약간의 펌웨어하고 뭐 이렇게 심한 얘기들을 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이런 영상을 좀 남겨봅니다. 그래서 로드 다운힐은 평지도 마찬가지지만 로드 다운힐은 좀 배우시고 그래야지 더 안전해집니다. 내가 브레이크 잡는 것도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형태에서 감속을 해야 되고 요걸 갖다가 배우시면 내리막길은 진짜 뭐 조금이라도 더 느린 속도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시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라이브 방송으로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라이브까지는 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사실상 이 영상은 썸네일 그거 안 하면 보실 분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로드로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전거 컨트롤 능력 하는 게 좀 달라요. 싱글이나 뭐 이렇게 탔던 분들은 좀 컨트롤 하는 게 사이클로 입문하신 분보다는 훨씬 조금 안전한 그 컨트롤 방법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사이클로 입문하셔서 사이클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안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타시고 즐겁게 타십시오. 저도 언젠가는 뭐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치고 그 공포보다 내가 즐기고 있는 이 뭐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회복하고 다시 타고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길게 얘기해봤자 뭐 이 끝까지 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끝까지 다 보셨다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안전 라이딩 하시는 뭐 자전거 생활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 남겨봅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